이번에는 input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 받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모든 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숫자가 됐든 한글 영문자가 됐든 우리가 입력할 때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결국 사람이고 사람이 입력하는 거는 모두 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의미적으로 숫자가 됐든 또는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됐든 그냥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자열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입력받아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을 컴퓨터한테 넘겨줄 때 다 문자열 형태로 전달해 준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put 함수를 사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input이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put하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면 특별히 뭐 나타나는 것은 없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커서라고 하는데 이 커서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기본적인 input 함수의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사용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값을 입력해라. 내가 그 값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영어로 hi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hi라고 입력을 했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이 hi라고 하는 값을 사람이 입력했지만 입력을 받고 난 그 값을 컴퓨터로 이 인풋이 던져주는 거예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결과를 컴퓨터한테 다시 던져준 거예요. 던져준 결을 지금 표시해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의 개념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은 값을 어디단가 넣어보죠.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input을 이렇게 수행한다고 해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대의 변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에서 값을 입력받은 후에 받은 값을 컴퓨터한테 던져준다고 그랬는데 그 던져준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한 후에 먼저 실행을 했으면 여기 항상 제가 이 대의 변산자 오른편에 있는 부분이 먼저 어떤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풋이기 때문에 인풋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입력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hi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후에 키보드 상에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 문장이 지금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hi라는 값이 아마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hi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프린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죠. hi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nput이라고 하는 거가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컴퓨터한테 던져주게 되고 컴퓨터는 그 값을 현재 여기에서는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값을 한번 이번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아니라 숫자를 한번 입력 받아 보도록 하죠. 3.14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VAL 값에 3.1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양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풋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 두 가지 예를 이렇게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요. 데이터인데 인풋, 이번에는 가로 안에 어떤 문자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일단 실행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영어로 high라고 입력을 해보고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실행했는데, 여기 지금 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실행을 했는데, 이 실행한 상태에서 잘 보면, 먼저 첫 번째 요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input이라는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에서 값을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입력 단어라고 이렇게 써주면 입력 받기 전에 이 문장이 내가 이 파라미터를 던진 이 문장이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럼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입력하라는지 그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단순히 그냥 인풋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어떤 것을 입력하시오 이런 설명을 넣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효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는 개발해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가로 안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지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여기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이 문장이.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하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 가로 안에다가 설명하는 글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가 VAL 복사를 한번 해보죠. 위에 거를 클릭한 후에 엔터를 치면 복사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냥 영어로 valu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입력할 때 어떤 값을 내가 입력해야 되는지 값을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입력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풋에 대한 키보드에서부터 값을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 내부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보죠. 기본적으로 다 문자열로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산을 해본다. 연산을 한다라고 해봤을 때 그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죠.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덧셈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가서 가장 쉬운 거는 두 수가 있으니까 뭐 만약 두 수의 데이터를 각각 VL에다가 15라고 하는 값 받고 value 2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25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합을 구한 후에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변수를 쓴다는 의미에서 VL1과 VL2를 이렇게 합을 구한 후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print s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FGC를 좀 이용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이거는 합이라고 하는 것이 S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펑션 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오른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이 40이다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두 수를 우리가 더한 프로그램이고 그 결과를 출력한 건데요. 이번에는 입력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인풋에 의해서 야 VL1을 입력을 해 그렇게 표시해주고 두 번째 데이터도 입력을 내가 받아보자.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따라서 값을 입력받으면 여기 컴퓨터 내부에서는 VAL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자열인 거죠. 설명을 위한 문자열.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여기 VAL에 입력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15 이렇게 입력을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여기 25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합이 이렇게 15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면 분명히 우리가 15하고 25를 더하면 합이 40이 나와야 되는데 12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열로 받았는데 문자열로 받은 그 데이터를 덧셈을 해버리면 두 개의 문자열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15와 두 번째 데이터 25가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키보드에서 입력된 것이 기본적으로 문자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열이라는 것이 이 덧셈 연산자를 만나면 내부적으로 두 문자를 합쳐라 이런 의미로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인 거죠. 중요한 거는 문자열로서 합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EVAL이라고 하는 요 함수입니다. evaluation이라는 의미인데 문자열, evaluation 아래에 있는 문자열을 실행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우리가 VAL1과 VAL2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VAL evaluation에 VAL1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 표시된 거하고 좀 다르죠. 문자열로 표시된 경우하고 이벨리에이션에서 나온 결과는 숫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왼쪽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되는데 이걸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얘네들을 숫자로 바꾼 후에 합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입력받은 데이터를 입력받자마자 바로 이벨리에이션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입력받은 값을 내가 만약에 숫자를 입력받는다, 숫자 형태의 문자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입력받은 걸 바로 이벨리에이션 하게 되면 숫자로 바꿔져서 VL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꿨으니 다시 저장을 해보죠. 15, 25.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40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자료를 갖다 입력받은 거,
근데 입력받은 데이터는 문자열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문자열이 만약에 숫자로 내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evalua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진행해 봤고요.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는 밑변과 높이를 갖다 입력받아서 그 밑변과 높이를 구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는 일단 주석으로 막아보고요. 자, 아까 사용이 밑변과 높이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받는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변 W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죠. 원래 input 설명하는 글 밑변 이렇게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이거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eva라는 함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똑같이 높이 h는 이렇게 해보죠. 밑변과 높이를 입력받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입력받은 데이터를 변수 w와 h에 저장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넓이 구하는 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넓이도 변수 이 are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a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고, 그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fgC처럼 이용해보죠. 넓이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여기다가는 이렇게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밑변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밑변을 갖다가 20, 높이는 7, 삼각형의 넓이는 70.0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input 함수를 이용한 사례까지 학습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